자, 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부동산 투자, 그 중에서도 투자 절차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 겨울에 날씨가 스산하고 겨울인데도 황사가 심했던 날 LA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출발했습니다. 방문 목적은 연말 휴가로 미국에 사는 가족 방문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임장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을 매수하려면요, 외국인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은행 계좌가 있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예전에는 저도 미국에 은행 계좌가 있었는데요,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거래를 안 해서 그냥 클로징 했다 그럽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이번에 미국 방문해서 은행 계좌도 만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보러 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 가는 길에 제가 투자하고 싶은 지역,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 플러튼 이쪽을 방문하기로 생각을 했어요. 리얼터 분들도 만나고 미국 세무사 분들도 만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이번 방문지는 LA를 거쳐서 오렌지 카운티예요. 여러분, 카운티가 뭔지 아시죠? 미국은 워낙 나라가 커서 우리나라랑 행정구역을 좀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주랑 도시는 아실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주인 거고요. 캘리포니아는 도시가 아니죠. 이 캘리포니아 주 안에 너무 많은 도시가 있으니까 이 도시를 관리하는 카운티라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캘리포니아 주 안에 LA 카운티가 있고, LA 카운티 안에는 LA, 글렌데일, 패서드나 라카나다, 산타모니카, 롱비치 이런 도시들이 있고, 또 오렌지 카운티 안에는 얼바인, 플러튼, 부에나파크, 가든그로브, 요바린다, 브레아, 애너하임 등등 이런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대도시고요. 대도시니까 일자리가 많고 집값도 비쌉니다. 다만 이제 좀 위험한 것도 있죠. 노숙자도 많고요. 하지만 오렌지 카운티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오렌지 카운티의 특징은 좀 안전하고 학군도 좋고 한국인이 많고 또 날씨가 항상 좋은 이제 그런 느낌. 한국으로 치면 약간 그 신도시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일자리가 아무래도 LA 카운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적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동산 투자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투자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잖아요. 나라와 도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잘 알고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개개인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캐나다 투자하는 거고, 어떤 분은 동남아 투자하시는 거고, 다 각각 연고가 있고 잘 아는 쪽으로 투자를 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해당 국가, 해당 도시에 은행에 계좌가 있는 게 편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외국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은행 계좌 만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월했다고 하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지금은 외국인 신분으로 은행 계좌 만들기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쉽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미국에 방문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미국의 현지 주소랑 미국 전화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친척이 있으면 가장 좋고, 아니면은 리얼터를 통해서 개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얼터의 핸드폰 번호, 그리고 리얼터의 집 주소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리얼터 분한테 모든 일을 무조건 맡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 서 친척이 있으면은 친척 집으로 주소를 해두고 친척 집에 핸드폰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리얼터 미팅. 미국 부동산 중개인들을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리얼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리얼터를 만나야 되고요.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인 만나는 거랑 약간 느낌이 틀려요. 일단 미국 리얼터 분들이 하시는 일이 좀 많은 것 같고 또 좀 전문적입니다, 이분들이. 물론 한국에 있는 리얼터 분들도 전문적인 분들도 많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보통의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리얼터 분들이랑 일을 해보니까 와, 정말 되게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소개를 받아도 되고요. 그냥 검색해도 나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을 네이버에 치면은 그냥 리얼터 분들이 나올 거예요. 웬만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지역은 대부분 한국인들 다른 분들도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 리얼터 분들이 다 블로그를 개설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카페 운영을 해가지고 쉽게 그런 중개인 분들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현지에 있는 그 신문사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리얼터 주소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컨택을 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 부동산은 매수인과 임차인은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매도인,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다 내는데요. 요율이 한국이랑 좀 차원이 다릅니다. 꽤 세요. 막 5% 정도 막 이렇게 돼요. 앞에 0점이 없는 거예요.
100만 달러라고 하면은 100만 달러의 5%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내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자, 네 번째, 대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기입니다. 이게 한국이랑 좀 다른 거예요. 한국은 대출을 물건 선정이 된 다음에 받잖아요. 근데 미국은 대출에 대해서 미리 내가 이 사람이 대출받을 능력이 된다는 거를 프리 어프로블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레터를 받아야지 리얼터 분들이 열심히 물건을 소개를 해주고요. 대출도 안 되는 그런 분들과 이제 시간 낭비 안 한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리얼터 분들이랑 전화를 하고 미국에 가서 리얼터 분들을 만나봐도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없으면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랑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은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랑 다릅니다.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일단 이건 대출 상담사한테 받는 건데요. 은행이나 그분들을 리얼터 분들이 소개를 해주기도 하고요. 리얼터 분들 만나면 리얼터 분들이 대출 상담사 분들을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필요하니까 이분들이랑 상담을 해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아달라. 그 다음에 자기한테 연락을 달라. 대부분 리얼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대출 상담사 분들이랑 얘기해서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받으면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직접 검색을 해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해당 지역의 대출 상담사를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가 해당 지역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필요하니까 요거를 이제 달라 하면은 이제 대출 상담사 분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요청합니다. 뭐 소득증명, 국세청에서 나오는 소득증명, 이게 영문으로 떼지거든요. 소득증명과 내 은행 잔고증명서, 그리고 재직증명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요청하는 서류를 다 보내줘요. 그러면은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이 프리 어프로블 레터를 저희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뢰를 받은 리얼터한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출 상담사 분들이 리얼터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니까요. 물론 전액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예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검색하고 소개를 받습니다. 이제는 대출 프리 어프로블 레터가 있으니까 부동산 리얼터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물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그 진로우나 레드핀 같은 그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검색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리얼터 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물건은 어떠냐고. 그럼 이제 그분들이 그 물건을 저희가 현재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랑 같이 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본인들이 가셔가지고 동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화상 전화를 하면서 직접 리얼터 분들이 그쪽 물건을 봐주십니다. 진로우라는 앱이 유명하고요. 쓸만합니다. 이 진로우 앱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자, 물건을 검색을 하고 이 물건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면은 이제 오퍼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이 한국이랑 많이 달라요. 미국 집은 셀러가 적정 판매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원하는 가격을 써서 내는 형식이에요. 즉 셀러가 100만 불에 팔고 싶다고 해도 이 가격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셀러가 바이어를 정하는 거고요. 높은 가격과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물건을 팔게 되는 겁니다. 경매로 집 사는 거와 비슷해요. 자, 그럼 우리가 오퍼를 할 때 리얼터 분들이 오퍼 작성을 해서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사인하라고. 이 사인하는 거예요. 실제 뭐 만나서 사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격지에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그냥 미국에 있는 리얼터 분들한테 얘기해서 물건 검색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오퍼 진행을 인터넷으로 다 가능합니다. 자, 이 오퍼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첫 번째 가격이 들어가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컨틴전시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 컨틴전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컨틴전시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스펙션 컨틴전시,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롱 컨틴전시가 있습니다. 집을 구매할 때 구매한 다음에 인스펙션 컨틴전시 집을 검사하고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서 집을 감정을 합니다. 롱 컨틴전시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는 거죠. 이러한 사항이 뭐가 잘 안 맞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포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컨틴전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부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할 때 가격을 넣고 인스펙션을 하겠다, 어프레이저 컨틴전시, 롱 컨틴전시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를 다 적어서 내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을 높게 쓰고 컨틴전시를 모두 다 없애는 게 셀러 입장에서 좋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가격을 낮추는 게 좋고 컨틴전시를 다 살려두는 게 좋은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컨틴전시라고 하면은 뭐가 잘못됐을 때 우리가 그 조건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컨틴전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오퍼를 했어요. 그럼 셀러는 그냥 그 오퍼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카운터 오퍼라 그래서 보통 셀러가 한 번에 바이어의 오퍼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카운터 오퍼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 바이어 몇 명을 추려서 뭐 3명, 5명 이렇게 추려서 또 경쟁을 시킵니다. 더 높은 가격에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라 그러고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았으면 계약금 입금하라고 에스크로에서 계좌를 받습니다. 미국은 매도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요. 에스크로라는 대행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고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에스크로 오픈이라는 말은 이 계약이 오픈해서 계약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스크로에서 알려준 그 계약금 내는 계좌로 디파짓을 보냅니다. 보통 매매가의 3%를 보내게 됩니다. 이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좀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래은행에 가서 해외 송금에 대한 상담을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영주권자가,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송금하는 거, 이거랑 그냥 외국인이 그냥 한국인 신분으로 미국에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해외 송금하는 거 많이 다르고요. 우리는 보통 그냥 미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외국인 신분으로 송금하는 거니까 은행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면 되겠고요. 제가 해봤는데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거래은행 가서 미리 좀 얘기를 해두는 게 좋고, 어떤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제끼세요. 해외 송금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해외 송금을 잘 아는 은행원이랑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뭐 지점장이나 부지점장하고 얘기하는 게 좋고요. 우리가 준비할 서류는 3가지 있어요.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과 세금 완납 증명서입니다. 세금 완납 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준비하고, 그리고 리얼터한테 해외 송금을 위한 서류를 달라 그러면 됩니다. 그럼 리얼터가 여러 가지 챙겨줘요. 계약서를 먼저 보내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는 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시세에 대한 시세 뭐 조사서, 시세 뭐 확인서 이런 거를 또 찾아서 주고, 몇 가지 서류가 더 있습니다. 뭐 실물 확인서, 실제로 이 물건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실물 확인서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서류를 은행원한테 보내면 됩니다. 자,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컨틴전시 리모브를 하기 전에 컨틴전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인스펙션, 집을 검사를 실제로 하게 되고요. 집을 검사해서 집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프레이저, 은행에서 대출을 위해서 집을 감정하는 거고요. 역시 감정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나오면은 우리가 컨틴전시를 이용해서 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롱 컨틴전시, 제가 예를 들어서 대출을 60% 받는 조건으로 컨틴전시를 살려서 오퍼를 했어요. 그랬는데 은행에서 보니까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을 안 해준다, 아니면 혹은 대출을 30%만 해준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 컨틴전시를 이용해서 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인스펙션, 어프레이저, 론에 대한 내용이 다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컨틴전시 리무벌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저희는 이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약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러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틴전시라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컨틴전시가 리무벌 되었으면은 이제 잔금을 대출이 나왔을 때 대출 금액과 함께 에스크로로 송금을 합니다. 그 집의 인도 절차가 끝나고 에스크로 클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부동산 투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미국 부동산 투자를 해보니까요, 일단 미국은 한국하고 다르게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나쁜 시선이 없어요. 그래서 투자할 때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투자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라는 게 좀 힘들고요. 다 대출을 받고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러한 투자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금 자체도 뭐 취득세는 없다고 해도 보유세 자체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주택 한 채 한 채 살 때마다 보유세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보유세도 높고 또 부동산 리얼터 분들한테 나가는 물론 이제 집을 사거나 임차할 때는 돈이 안 들지만 임대를 주거나 매도를 할 때 그 리얼터 분들한테 주는 중개수 수수료는 한국하고 비교가 안 되게 높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가로서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포트폴리오 구축이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오피스텔도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 부동산 투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해외 부동산 투자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